네, 마감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상대적인 선전 이어지고 거래소는 아침보다는 좀 낙폭 많이 줄여놓고요.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대형주들 좀 눌림 조정 양상이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매도 신호가 나왔다거나 이탈 신호도 전혀 없는데, 지수 2100도 한번 여전히 시도 가능한 그림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등을 선도했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상승 피로도가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코스닥 쪽 상대적으로 시장은 안정이 돼 있고 여기서 어지간히 누른다고 해도 재하락 위험을 가져올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매가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쪽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과 함께 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오랜만에 어제 오늘 좀 강한 흐세 흐름 연출하면서 코스닥 시세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오늘 4%, 그리고 어제 3% 올랐죠. 이틀간 상승폭은 큰데, 그래봐야 12만 원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13만 원대 이상에서 움직였던 종목임을 감안하면,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 종목도 약간 60일선도 고개를 좀 숙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택시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대리운전에 대한 모멘텀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반기 최소 올해도 쉽게 마케팅 비용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주가가 반영을 해주는 게 관건인데, 그건 시세가 정답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술적인 움직임이나 주가 추이가 좋아야지만 이 종목은 매매 대상 내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꺾인 상태에서 중간중간 이런 모멘텀으로 나오는 반등은 기술 반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12만 5천 원대 정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기술 반등의 양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2만 5천 원을 버티고 서야지 12만 원대를 보유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단기 이슈로 인한 기술 반등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현재로서는 보합권 정도로 다시 또 내려가 있습니다. 아침에 좀 플러스권 나왔다가요, 소폭의 좀 하락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미약품은 지금 오늘 그렇게 강하게 오르지 않더라도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 종목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아시다시피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 섹터의 스타트 라인에 있었습니다. 시작을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했고, 그리고 꺾이는 움직임들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꺾이면서 다 꺾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 8월달, 9월달 구간에 6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단방에 반토막을 냈죠. 고가 종목에 대한 경계감을 실질적으로 시세에서 형성을 했고, 근데 또 이 3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환상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시세 선도주인 대장주였던 한미약품이 보여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한미약품은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높은 밸류에서 꺾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종목인데, 이 위험한 종목이 이렇게 멋있게 반등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판단력이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런 유형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아주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서 비슷한 종목들이 모두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면서 추격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한미약품이 이렇게 올라왔지 나머지 섹터가 전반적인 그림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대장주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지금 아래쪽에서 허덕이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고, 기술적인 저항을 넘지 못한 종목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한미약품 한 종목의 시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움직임이 좋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직접 한미약품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한미약품이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산다, 이런 전략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아주 위험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저는 한 추세가 꺾였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물렸던 분들의 손실 축소 정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SM 보겠습니다. SM도 오늘 한 5% 올라 있습니다. 4만 6천 원 중반선인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예,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이렇게 깨지지 않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SM 어제까지 낙폭이 있었을 때도 오히려 이 종목은 매수라는 의견을 드렸다시피 SM은 이번 구간에서 시장 코스닥이 꺾였는데도 추세를 살려놓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추세주나 성장주는요 강했을 때만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SM은 여전히 강한 종목이고 이 강함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혹은 중국 쪽에 대한 엔터 시장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43,000원대가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깨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인 공략 내지는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하락 쪽 보겠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LG화학 한 3%씩 빠져 있고요. 또 기아차나 뭐 한전 쪽, 한전은 뭐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네요. 사이버 결제도 일단 실적 부진 나오면서 좀 밀립니다. 자, 먼저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오늘 3% 비교적 좀 큰 폭으로 밀려나는데요.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한미약품하고 비슷한 포지션입니다. 중국 섹터, 화장품 섹터의 대장이고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추세를 겨우겨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40만 원대를 넘지 못하더라도 37만 원대를 깨지 않고 버텨낸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추세 이탈은 아닌 그림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아모레퍼시픽이 살아있게 되면 여타 화장품주들도 다 관심을 가지실 텐데 보시다시피 아모레퍼시픽만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그 중국 관련 섹터 내지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공략을 준비한 분들이시라면은 다른 종목을 후발주로 볼 필요가 없고요. 순환매는 상승해서만 나오는 것이지 반등해서는 순환매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7만 원대 라인을 보유 기준 잡고 아모레퍼시픽은 직접 공략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이 37만 원 지킨다고 해서 다른 화장품주가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다른 화장품주는 대부분이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기술 반등 양상이기 때문에 팔 건 팔고 살 건 사고 이 구분을 지금은 동일 섹터에서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도 오늘 3% 밀리는데 이 종목의 하락은 어떻게 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지금 올해 연말 내년까지 오히려 새로운 트렌드 내지는 빅 트렌드는 전기차 쪽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오히려 2년 정도 써먹은 트렌드가 될 것이고 이쪽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2개월 동안 달려온 폭이 상당하고 저점 대비해서는 약 50%까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서둘러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어차피 대장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2만 원대는 상당히 강한 저항이고 그리고 조정 여지가 한 28만 원대 정도까지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게임이라기보다는 30만 원 이하부터 좀 중기적으로 모아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단기 시세는 이제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휴식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최대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중기 매수를 노리신다라면은 주도주에 대한 부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아차 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한 2% 빠져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단기 실적 호전 나오고 나서도 좀 좋았던 상황이고요. 뭐 10월 판매량에서도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을 담보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확인된 것 같은데 주가 오늘은 한 2% 밀려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자동차주가 이번 반등에서 시장 지수 1,800에서 2,000 이상까지 반등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화학주와 함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기아차가 지금 55,000원대를 시원하게 59,000원대까지 넘어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틀간 장대 연봉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당 기간 오름자리에서 장대 연봉들이 출현을 한다는 것은 상승 피로도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저점 대비 이 역시 50%대 반등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야겠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반등을 선도했던 대형주 전반이 이제는 단기 수익률은 게임이 좀 되기 어렵다라는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고 그동안 두세 달간 달려왔던 그런 연속적인 시세는 이제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먼저 돌린 주식이 다음번 추세 흐름이 나올 때는 상당히 특징적인 시세를 그리는 게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자동차와 화학 섹터의 경우에는 뭐 11월 구간 전체로 보든 혹은 12월까지 연결해서 보든 저가 매수 관점으로 중기 포지션으로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화학과 기아차의 고점 대비한 변동성은 이제 반등 주도주들이 이제 휴식기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업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